안녕하십니까? 세상엔 힘든 일이 많다고 그럽니다. 아마 어떻게 보면 모두가 자기가 맡은 일은 다 남이 하는 일보다 힘들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죠. 그 중에서도 이제 그 자타가 다 그 직업은 힘든 직업이구나, 힘든 작업이겠구나 생각하는 것이 그 작가가 원고지를 한 칸 한 칸 메꿔 나가는 일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아무래도 뼈를 깎고 피를 말리는 고통스러운 순간이 원고지마다 항상 깔려 있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는데, 사실 소설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은 그 소설을 수많은 사람이 보고 감동을 해야 되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만남이라는 장편 소설을 쓰심으로써 대한민국 문학대상을 수상을 하신 원로 작가 한무숙 선생님을 모시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뒤늦은 감이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그 커다란 상을 받으신 것을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기쁘시지요? 네, 기쁩니다. 네. 그 받으실 때 소감이 어떠시던가요? 글쎄요, 상이라면 뭐든지 좋은 거 아닙니까? 네. 뭐 더러운 것도 상이라면 좋다는데 하물며 큰 상 주셨는데 감사했습니다. 네. 건강은 좋으시죠 요즘에? 네, 그저 그렇습니다. 네. 네. 선생님 피곤함이 없으세요? 아이고, 왜 그렇겠어요? 오늘 하루해가 무섭다는데. 네. 만남이라는 작품은 그 다산 정약용 선생님을 주제로 해서 쓰신 것이라고 네, 그분이 들었습니다. 주인공이라고 하겠지요. 네. 이 다산 선생은 대충 알고 있는 대로 실학자로서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그 유명하긴 해도 자료를 수집을 하려고 그러면은 대단히 어려움이 많으셨을 텐데요. 그런데 그분의 학문은 너무 넓고 네. 너무 높고 네. 너무 깊습니다. 네. 저같이 이렇게 얄팍한 사람이 감히 영감생신 그분을 취급하려고 마음먹은 것이 좀 오해란무지요. 그래서 다산, 정약용 이런 걸 한자만 붙어도 그냥 책을 사 모았어요. 네. 그랬더니 아가씨가 그 서점의 아가씨가 깜짝 놀라가지고요. 네. 아우, 이렇게 어려운 책을 누가 다 읽지요? 그래요. 네. 이렇게 많이. 네. 그래서 내가 읽으려고요. 그랬더니 이렇게 쳐다보더니요. 네. 아주머니 무슨 분인데 이렇게 어려운 책을 읽으세요? 그래요. 그 아가씨 말이 옳았습니다. 아주 혼이 났습니다. 네. 그 아가씨가 저 한무숙 선생님이 누구? 네, 몰랐지요. 네, 자주 가는데 네. 그 사람이 이름하고 또 이름도 몰랐을지 모르고요. 네. 이름을 알아도 이름하고 얼굴하고 일치되는 게 좀 드물죠. 네. 그것도 어떻게 보면 그 우리 한무숙 선생님의 그 처세의 단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서 그 전현 소설가 한무숙 선생이라는 거를 서점에 그 점원이 몰랐다는 것은요. 그만큼 조용하게 다녀오시곤 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군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는 가장 많이 가는 서점인데도 사람인데, 불구하고요.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지가 누군지 몰라요. 네. 어려운 책 사가지고 가는 아주머니. 네. 본래 고향은 선생님 어디십니까? 전 서울이에요. 네. 그럼 서울? 서울에서 쭉 성장을 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저는요. 네. 저희가 본적은 안국동이고 네. 또 외가는 사지감이라니까 사직동과 네. 통이동 그 사이를 사지감이라고 그랬던가 봐요. 네. 그런데 지가 아주 막 돌도 안 됐을 때 경상도로 내려갔습니다. 네. 아버지께서 그쪽에서 직업을 가지셨어요. 네. 그래서 어렸을 때 진주하고 네. 부산에서 자랐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소설과 인연을 맺으신 것은 아주 어려서부터다, 이렇게 누가 말씀을 해주시던데. 인연이니까요, 그것도. 네. 저는 들었어요. 네. 어떻게 들었냐면 지가 10살 때까지 아우가 없었어요. 말쓰기는 다 10여 전 후에 생겨난 아이들입니다. 네. 그러니까 막내라서 아주 못되게 자랐어요. 응석하고 어리광쟁이로. 네. 그래서 언제든지 어머니 치마 꼬리에 매달려 살죠. 네. 근데 어머니께서 그렇게 책을 좋아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옛날에는 다 모두 억양을 붙여 아주 아름답게 읽죠. 네. 그러니까 저는 어머니 무릎에 누워서 네. 옥루몽이라든가 네. 무슨 삼국지라든가 어허. 서유기 뭐 사시남정기 이런 걸 다 들었습니다. 네. 이광수의 단종회사도 어머니 무릎에서 들은
저기 소설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 우시면 저도 울고 그랬어요. 아, 네. 네. 그것이 오늘날 그 작가가 되게 되신 동기가 됐을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재미있어서 들었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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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어리신 나이지만은 부지부식간에 어머니로부터 그 소설을 읽어주는 것을 들으시고. 얘기를 좋아해요. 네. 할머니께서 외할머니께서 네. 늘 얘기를 해주시고. 아, 네. 네. 그래서 옛날 얘기 다른 분들이 모르시는 옛날 얘기를 잔뜩 가지고 있어요, 제가. 그럼 소설가가 되어야 되겠다, 작가가 되겠다는 꿈은 언제부터 가지셨습니까? 한 번도 안 가졌죠. 한 번도 가져보신 적이 한 번도 없으십니까? 안 가졌습니다. 아, 그러면은 어려서는 뭘 하시고 싶으셨습니까? 저는 그림을 그렸어요. 아하. 그래서 이 소설은 문학은 공부를 안 했지만도 네. 그림은 뭐 꽤 본격적으로 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화가로도 대성하실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대성은 못했겠지만도 그렸겠지요. 네. 네. 어려서부터 그 잔병치레가 많으셨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런 말이 없어졌다는데요. 네. 요새 다시 또 문제가 돼 있답니다. 네. 선병질이라는 체질이 있습니다. 밤 앓는 거. 네. 곤란해요. 선병질, 네, 체질. 체질. 네. 그래서 밤 앓고 있습니다. 네. 더군다나 봄은 네. 봄에서 여름까지는 일어나지를 못하지요. 어. 그래서 학교도 1학기는 다 공란입니다. 휴학이라. 네. 네, 성적이 없어요. 네. 그러면은 중학교 다니시면서도 그랬습니까요? 근데 그 학교 들어가고부터는 4년 동안 건강했어요. 네. 그래서 한 번 1학기에 비로소 네. 1학기 성적을 받았습니다. 통신표가 가득 찼어요. 네. 그런데 5학년 때부터 크게 앓기 시작해서 5학년 때 졸업 간신간신하고 집은 것도 안 시켰겠지요. 그런데 그 후에는 4년 동안 요양 생활을 했습니다. 5학년 이후로요. 네, 그러니까 18살, 네. 우리 나이로 18에서부터 22살까지. 그 4년 동안 요양을 하셨다고 그러면은 그 한참 그 그렇죠. 발랄하게 그렇죠. 하실 그 사춘기라고 그럴까요? 그런 저 그때는 어렵게 사춘기가 치나 있었죠. 네, 네, 인격이 형상이 마무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네, 우선 네, 초기 네. 그래서 그때 다른 분들은 뭐 이성도 생각하고 이 보통 사춘기 16살에부터 시작된다지요. 네. 그러니까 18살이니까 네. 저같이 좀 얼된 사람은 그때가 사춘기였었겠죠. 그 절망감도 대단하셨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요, 제가 좀 너무 뺏겨버린 막내지만도 막내 생활을 너무 오래 했어요. 그래서 네. 철이 덜 났거든요. 네. 그래서 절망했다고 생각하는 거를 그 절망감이지 절망이 아닙니다. 네. 왜냐하면 그 병이 그렇게 뭐 우럭우럭하는 병이 아니거든요. 네. 팍 쏘시는 병도 아니고 그렇죠. 생각을 할 만큼 매지근하게 앓는 병입니다. 네. 그러니까 다른 곧또래의 그 소녀들보다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지요. 네. 그래서 저는 종말감과 절망감을 갖게 되죠. 어허. 근데 그때의 종말감이라는 것은 앞당긴 종말감이거든요. 무슨 종말의 투영이라고 그러는 게 옳지요. 네. 그러니까 거기는 뭐라 그럴까요? 책임도 없고 네. 정말 절망도 없고 조금은 감미롭고 네. 그리고 또 좀 화구적이고 어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나오는 사진은 이게 몇 살 때 찍으신 걸까요? 저기 젊었을 때죠. 네, 네. 네. 그 김말봉 선생님의 소설의 사파를 그리신 것이 19세 네. 때였다 이렇게 네. 들었습니다. 세일 그러면 나온 지 모습이 저기 신문에 예고에 나왔죠. 네. 그러면 그것도 요양 중이 아니었겠습니까? 요양 중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주머니라고 불렀어요, 그분을. 네. 근데 그분이 아마 네가 요양 중이라도 하루에 한 장 못 그리겠느냐? 네. 진짜 그림도 아니고 네. 사파인데. 네. 그리고 벌써 그 그림을 가져가셔서 동아일보에 보내셨어요. 네. 그래서 동아일보에서 결정을 하고 그려달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래서 그렸어요.
그건 그렇게 고된 작업은 아니었습니까? 한 장씩 하루에 그분이요. 한 장씩이요. 네. 왜냐하면 그분은 하루에 쓰셔서 하루에 보내셨어요. 이틀분 쓰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한 장이면 됩니다. 신문사에서도 대단히 아슬아슬했겠네요. 네, 고생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 소설이 나오기 전에 그림을 먼저 그릴 수 없으니까 먼저 그리죠. 먼저 그려놓습니까? 왜냐면요, 내가 이렇게 그저 할 테니까 저 작품을 안 보고도 그림을 그러니까 이렇게 쓸 테니까 그렇게 그리라 그러시는 거예요. 네. 뭐 사파니까요. 네. 간단하지요. 근데 그래도 그림 내용이 맞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게 4번 있었습니다. 틀린 그림 것이요. 내용하고 그림하고 글 내용. 왜냐면 먼저 그려놨는데 선생님이 늦게 쓰셔서. 네. 근데 달리 쓰셨어요. 좀 다르게 쓰셨군요. 네, 그래서 쓰다 보시면 또 네, 그렇게 저번에 되시죠. 제록스를 해왔습니다. 지금은 네. 저기 동아일보 보관실에 들어갔어요. 네. 그래서 거기는 김말봉 여사 작 한무숙 양 화를 했습니다. 아, 그땐 양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네. 그 결혼은 언제 그러니까 제가 하셨는지? 4년을 그렇게 골고루 앓다가 네. 그 이제 22살이 되니까 열이 내리고 네. 기침도 그리 안 오고 네. 뭐 나쁜 것도 뱉지 않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했습니다. 네. 이게 완쾌가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군요. 완쾌가 안 돼도 얼른 보내고 싶으셨겠죠. 아하. 네. 그러면 그 부군 되시는 분은 그런 것을 다 아시고 계셨을까요? 그런데 이제 저희는 그 본인들은 몰랐어요. 서로 네. 몰랐는데 그 양쪽 아버님께서 옛날에 동문 수학을 하시는 분입니다. 네. 그런데 옛날에 서울서 다른 분도 그러셨겠지만도요. 두 개 그 좀 다른 집안이 있었습니다. 네. 자꾸 세상이 수상해지니까 이 꼴이 된 거는 우리가 개화가 늦어서 그렇다. 네. 이런 분들은 외국에 유학을 가셨죠. 네. 그리고 정말 외놈들 꼴보기 싫어 못 살겠다. 네. 정말 안 보는 게 낫다 하시는 분들은 낙향을 하셨어요. 아하. 그래서 이제 말하자면 낙향파하고 네. 저기 개화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몽롱한 정신으로 두 분이 지딱지딱 결정을 하셨어요. 네. 그랬는데 그래도 만나보신 거는 언제 두 분이 만나보셨나요? 그래서 처음벌을 치고 올라오라고 그러시더만요. 네. 제가 그때 부산에 있었습니다. 올라오니까 정원했다 그러시는. 전부 네. 놀라서 뭐 네. 넘어질 지경이었었죠. 네. 근데 내일 그래도 시속이 이러니까 네. 그 서로 맞서는 봐야 될 거 아니냐. 네. 그래서 그 댁에서 이제 시댁이죠. 네. 시댁에서 어떤 부인이 오셔가지고 내일 창경원에서 만나자 그러셨어요. 3시에. 창경원에서. 네. 네. 근데 창경원이 10몇만 평입니다. 그 넓지요. 그러니까 식물원이면 식물원, 네. 호랭이 우랍이면 호랭이 우랍 네. 이래야 될 텐데 그냥 창경원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가뜩이나 결혼하기 싫은데 네. 뭐 신랑을 아마 찾아도 없습니다. 창경원에 가셨군요. 네. 어머니가 끌고 가셨죠. 그래서 어머니께서 막 달래시는데 죽어도 못 참겠다. 약속 안 지킨 사람한테 시집 안 간다고 제가 그랬어요. 네. 그래서 뭐 어머니께서 그냥 거진 우시다시피 네. 할 수 없이 대문 쪽으로 왜 큰 문 있죠? 홍화문 쪽으로 나오는데 저쪽에서 뭐 수십 명이 오세요. 네. 근데 거기 전날 오셨던 부인이 석격이세요. 아. 근데 그쪽은 또 신랑 될 사람은 그렇게 약속 안 지킨 여자는 싫다 그래서 네. 달래다 못해서 네. 가는 길이요. 가는 길이죠. 네. 근데 그 출구 앞에서 만났어요. 그러니까 인연이라는 것이 참 순간적으로 묘한 그런가 거예요. 봐요. 거기서 만약에 엇갈렸으면은요. 안 됐죠. 그럼 또 안 될 수도 네. 있지 않았을까 네. 그런 생각도 드네요. 근데 그 옆에 옛날에는 그 허술한 찻집이 있었습니다. 네. 그 뭐 우동도 팔고 이런. 네네. 그래서 거기 들어가서 뭐 됐다 그러시는 거죠. 네. 근데 거기는 뭐 워낙에 번잡한 그 댁이에요. 그래서 네. 수십 명이 나오셨어요. 아하. 근데 고만한 총각인지 하여튼 남성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어느 분이 그러니까 몰랐지요. 네, 남편감인 줄 모르겠고. 몰랐죠. 네. 그래서 지가 겪는 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멋내신 미남자가 키 큰 분이 서 계세요. 네. 그래서 멋을 저렇게 부렸으니까 아마 저 사람이 신랑감이 같다 이렇게 네. 해서 왜 잘생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근데 나중에 첫인상이 아주 좋으셨군요. 보니까 시아주버님이셨어요. 그러면 시아주머니를 보시고 네. 한 선생님은 신랑감으로 하시고 그렇게 네. 좋아하셨군요. 안 좋아했죠. 미남이랑 네, 그러면 나중에 그 진짜 그러니까 남편감은 확인이 됐습니까?
네, 근데 뭐 그 얼굴이 그 얼굴 다 같아요. 하도 많으니까. 네. 11종 남매가 다 나왔거든요. 아하. 근데 이 댁은 모두 키 크고 코 큰 댁이에요. 네. 그러니까 다 키가 크고 코하고 그분이 그분 같고 그분이 정말 모르겠어요. 네. 그 다음엔 둘째 시동생이 나오셨는데 네. 둘째 삼촌께서 그 무슨 어디를 가신다고 제가 서울역에 나갔거든요. 네. 그랬더니 학생복을 입고 왔어요. 네. 신랑이. 네. 그래서 제가 속으로 뭐 학생복 또 이렇게 입어 했더니 네. 둘째 시동생이었었어요. 그렇게 닮으셨습니까? 아니에요. 처음 보니까 다 똑같이 다 보이는데. 비슷비슷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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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정작 본인 두 분이 만나신 거는 언제였습니까? 그러니까 결혼 전에는 한번 데려다 줄 때 잘 안 쳐다봤으니까 확인을 못했지요. 네. 그저 그렇게 생겼다 이 정도로만 알았어요. 네. 그 인상은 그러면 어떤 인상을 받으셨습니까? 그 뭐 목소리라든가 태도라든가 말 안 뭐 해요. 말도 안 하시던가요? 말 안 해요. 어허. 말이 없는 사람. 네. 그 혹시 또 말을 못 하시는 분으로 오인은 안 하셨습니까? 전혀 말이 없으시면 그것도 답답한 겨우 일이겠어요. 그거 면할 정도. 그러니까 과묵하신 분이군요. 네. 네. 말이 없고 무뚝뚝해요. 네. 근데 사실 그 이 사랑이라든가 마음의 씀씀이라든가 이런 것은 뭐 미사여구라든가 많은 말을 이렇게 주어 뭐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말한다고 그래서 그것이 좋은 건 아니지요. 근데 저는 네. 그런 결혼을 하면서 사랑이라고 그러면 굉장히 명거입니다. 네. 처음 본 남자한테 어떻게 사랑을 느낍니까? 그렇겠죠. 그러면 뭐 지가 다른 남자도 처음 보고 좋다 그러면 사랑을 느끼게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사랑을 키워가는 것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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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신혼은 어디에서 사셨습니까? 근데 신혼은 그 금융잡이선 사택이 큽니다. 네. 근데 제가 그 신접사지를 못했어요. 네. 그 저기 신혼여행에서 돌아와 가지고 거기다 살림은 냈습니다. 네. 그건 서울 풍속으로는 뭐 하나에서 열까지 다 친정에서 색시집에 삽니다. 네. 근데 냈는데 사흘 동안 그 뭐 세관 놓고 뭐 하고 네. 근데 사흘 만에 시댁으로 가야 됐죠. 시댁은 그때 묘하인 네. 연천에 계셨어요. 네. 경기도 연천. 네. 근데 거기 있었는데 그 시어머님께서 병원이 위중하셨어요. 네. 4년을 위중하셨는데 저희가 몰랐지요. 네. 그래서 제가 가서 곧 적수자병원에 입원을 시켜드리고 저는 새댁이 다홍치마도 못 입고 병구암부터 시작했지요. 네. 선생님 첫 번째 그 장편 소설이 등불 드는 여인. 네. 그 잡지의 당선작으로 선정이 됐는데 그것은 언제였던가요? 그거는 결혼 다음에 했었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제가요 네. 생전 처음 저는 그 노인들이 일찍 돌아가신 집에서 자랐어요. 네. 그리고 아버지께서 동경 유학을 하시고 개화군의 집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참 아주 신식으로 자랐습니다. 네. 신식으로 자랐는데 갑자기 시조모님께서 생존하시고 시조모님의 시삼촌이 생존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징조 할아버님의 아버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완전히 조선조에 살고 계시더만요. 네. 그래서 관습이라든가 네. 또 그 언어라든가 네. 이런 게 전부 조선조의 분들이에요, 모두들. 네. 시댁이요. 네. 네. 왜냐하면 조선조에 출생하시는 분들이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제가 그게 어려운 범절 때문에 어려운 데다가 제사는 대종과 손이라서 뭐 10번 이상 있고요. 네. 그러니까 배운 거는 많은데 제가 그게 다 겨웠어요. 네. 근데 제일 고생한 것이 제가 불 뗄 줄을 몰랐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불을 못 떼서 제일 고생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때는 벌써 네. 그러니까 태평양 전쟁 나던 해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이러는 사람이 꼭 하나뿐입니다. 칭칭이 어른 계시고 그 대가족에. 네. 그러니까 뭐 저는 아침에 어른 배울 때 이제 앞치마 입고 배우면 안 되니까 네. 그 인사 문안이죠. 그렇게 네. 해주고 저기 앞치마 행주치마 두르면 또 인사해주고 잘 때만 풀었어요. 어떤 때는 그냥 입은 채 둥그러지고 그랬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좀 이거 하니까 어려웠죠. 그런 게. 네. 그 당시에 그
시집살이 하신 분들은 대충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겠는가 이런 근데 생각이 저는 들긴 좀 더 듭니다만은. 심했은 것 같아요. 네. 뭐 언니는 그런 거 안 하셨거든요. 네. 왜냐하면 이 댁에 어른들이 너무 층층이 계셨어요. 아하. 장수 집안이십니다. 네. 그래서 할머니께서 88에 돌아가시고 네. 아버님께서 92에 돌아가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분들의 이제 가치관으로 사시니까 네. 좀 어렵죠. 그렇겠지요. 네. 이 등불 드는 여인이라는 제목은 어떻게 해서 나오게 됐습니까? 근데 저는 그거를 왜냐하면 그런 뭐 저는 그 글 쓰는 사람이 너무 자기 주변 네. 자기는 좋습니다. 자기 내면이나 이런 거 쓰지만도 네. 자기 친구는 사람을 자기의 감정과 판단에 따라서 아주 베끼고 그냥 매질하는 건 아주 글 쓰는 사람의 도덕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어디까지나 현실을 체에 걸으듯이 걸러가지고 문학으로서 표현하는 건 좋아도 그냥 현실대로 자기 친구는 사람. 그럼 누가 작가 옆에 가겠습니까? 무서워서. 네.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래서 내 고생한 거 이런 거는 쓰기 싫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걸러가지고 아주 뭐 서툴르게 네. 해가지고 그런 인습 속에서 희생된 여인이지만도 네. 그래도 그 인내와 네. 그 희생으로서 자기는 자각 하나지만도 남에게는 등불이 되었다. 네. 이런 네. 뜻으로 등불 드는 여인이라고 썼습니다. 네. 역사는 흐른다라는 작품을 연재를 하시면서는 또 사파까지 직접 그리셨다고 들었습니다. 그건 참 드문 일이 아니겠습니까, 선생님? 근데 그 작품이 그 국제신문이라고 그때는 제일 큰 신문이었었습니다. 네, 네. 거기에 저 헌상모지 또 헌상입니다. 저는 문우가 없고 선생님도 안 계시니까 네. 저 혼자 나가려면 그 응모하는 방법밖에 방법밖에 없었어요. 없었구나. 그래서 그게 또 당선이 됐습니다. 네. 근데 그때 국제신문이 중간 노선을 갔는데 뭐 정치적 이유로 폐간이 됐어요. 네. 그러니까 송지영 선생님이 주필이셨습니다. 네. 그래서 송지영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태양신문, 네. 지금의 한국일보의 전신이에요. 네. 그 신문을 맡아서 또 주필이 되셨어요. 네. 근데 그분이 박중화 선생님하고 네. 두 분이 이 작품 너무 아깝다. 네. 그러니까 국제신문은 이제 없어졌으니까 계속 거기에 네, 그래서 거기 연재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송재영 선생님하고는 지가 인연이 있어요. 네. 지가 그림을 올해 그렸죠. 네. 저기 개말봉 선생님의 네. 사파를. 그래도 한 번도 동아일보에 간 일이 없습니다. 네. 몸비약하니까 누워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밀림이라는 장편 소설이 연재될 때 그 송재영 선생님이 저 문화부 기자로 계셨대요. 네. 그래서 저를 아세요. 네. 물론 그때는 세일라버그 입은 사진이니까 네. 병중에 사진 찍을 수가 없으니까 그 전에 찍은 여학교 때 그 제복 입은 사진이거든요. 네. 머리도 네. 여학생 거찍 네. 깎고요. 그러니까 그때 남의 작품에도 사파를 그렸는데 왜 자기 작품에 안 그리냐 해서 양쪽 다 했었습니다. 부군께서 이제 지점장이 되시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그림도 그리시고 소설도 쓰시고 그러니까는 그때부터 생활이 많이 윤택해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네. 그 연천서 모두들 네. 모두 헐벗고 오셨습니다. 입고만 오셨는데 입고 오신 거는 걸레로도 못 쓰게 그렇게 남는 옷들 입고 오셨어요. 가족들이요. 네, 고생을 오셨으니까요. 네. 38선 넘어서, 네. 넘어서. 그래서 남편은 지점장이었었습니다만 그 사람도 군화를 신고 다니는 지점장이었었어요. 네. 전국에서 제일 어린 지점장이죠. 네. 그래서 군화 신고 다니는 지점장이라고 소문이 났고 네. 그랬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남편하고 사니까 네. 밤낮 저들리지요. 네. 그런데 저희가 쬐끄만 집에 그냥 한 방에 7, 8 오물오물 자는데 그 어른들이 계시니까 그분도 시동생 딴방 줘야 되고 이러니까 저희는 할 수 없이 아이들 그때 넷인데 제가 연년생으로 낳았어요. 네. 7년 동안에 5을 낳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들 다 한 방에 어벌버벌 데리고 잤지요. 네. 그러니까 시숙모님도 갈 곳이 없어서 저희 집에 계셨거든요. 네. 그래서 그분도 저희하고 같이 잤어요. 네. 같이 좀 뭐 할 수 없죠. 네. 그런데 그게 도남동 뒷문에 있는 쬐끄만 집이에요. 네. 그래서 그 집에 사는데 거기 물이 안 나옵니다. 네. 수도는 있는데
지대가 높아서요. 형태뿐이에요. 네. 그리고 갑자기 해방 후에 인구가 느니까 그렇게 노유하고 가는 이런 파이프 가지고 물이 안 나오죠. 근데 그 동네 전부 물이 안 나오는 게 그 동네가 안반입니다. 네. 그래서 꼭 한 집 물이 나오는데 그 댁에서는 안 주세요. 물을 안 너만 주고. 줄 수 없다. 네. 이 동네가 다 물 없는데 너라고 주고 딴 사람 어떻게 안 주겠냐. 네. 그래서 전찻길을 건너서 도남 시장에 가서 네. 공중 수도를 받아 먹습니다. 네. 근데 거기를 가서 물을 받는데 지고 오면 지가 워낙 지금은 뭐 좀 살이라도 붙었죠. 그때는 아주 가냘폈어요. 네. 근데 그 어깨에 물찌개는 좀 힘들어요. 네. 그래서 안기고 가면 먹을 게 없으니까 네. 그래서 이러면 뒤에서 자꾸 잡아당기는 것 같습니다. 물찌개가. 네. 제 체중보다 무겁거든요. 네. 그래서 길어서 그렇게 먹었는데 물 기는 것도 고생이지만 물 받는 게 어렵습니다. 쭉 그렇게 줄을 서 넣지요. 있으니까요. 줄을 쓰는데 요 시간 조금 이용해가지고 뭐 배추라도 좀 사가지고 가겠다고 조금은 그 줄에서 그게 밀려 나와 있어요. 그럼 또 맨 뒤에 가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 물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요 세수하는 물도 다 모아가지고 네. 걸레 빨았어요. 네. 그리고 걸레 빨면 또 그 물을 화단해 줬습니다.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네. 뭐 식구만큼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물 판다는 우물 아저씨를 데리고 왔어요. 네. 아저씨 물 좀 봐주세요. 그러니까 여긴 안 나옵니다. 안반에서 물 나오면 뭐 이 동네에서 벌써 팔게요. 그래요. 네. 아니야 그러면 판 데까지 주겠다 그랬어요. 네. 그런데 15척을 파니까 물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아. 뭐 그런데 그냥 20척을 파니까 물이 조금씩 나와요. 근데 지가 거기 앉아가지고 막 울었어요. 넘어져 와서요. 네. 나 물 한 기라도 됐다. 네. 뭐 물 맛은 짜고 맛이 없었지만 뭐 네. 짬을 어떻습니까 네. 물인데. 네. 그래가지고 그 물이 나중에 한 40척을 봤어요. 네. 그러니까요 너무너무 기뻐서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물 고생은 안 한 거지요. 짠물이라도 좋고 빨래는 비누가 안 풀려요. 네. 안 풀려도 뭐 풀어죽죽해도 때는 없으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은 참 그러면요. 예, 그럴 수가 있을까 할 그럴 수 정도로 없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 네. 모를 겁니다요. 근데 요새 네. 사람은 연탄도 싫다고 그러지만 옛날에는 네. 지가 그렇게 고생할 때는 연탄이 없었어요. 지금 수돗물에 만약에 물이 안 나온다고 해보십시오. 그 큰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물도 그렇지만 불도 그렇습니다. 네. 저는 불 다루는 게 참. 그러니까 선생님은 이 시집살이 하시는 동안에 물과 아주 불에 네, 대단히 제일 혼이 고생을 나신 했어요. 분이에요. 또 왜냐- 불실껏 들여서 혼나신 적도 있으시다고 제가 네, 들었습니다만. 제가 그 시어머님 네. 저기 그 간병할 때 네. 제가 불을 간직을 못해요. 네. 제가 아마 야만인인가 봐요. 불을. 네. 그래서 밤낮 불 때문에 성냥도 잘 못 켰거든요. 네. 그런데 저 그 시댁의 연천 시골 부엌은 굉장히 큽니다. 뭐 굉장히 크죠. 웬만한 집만큼 커요. 네. 그런데 아궁이가 언제든지 냅니다. 네. 굴뚝은 하나도 저 연기가 안 나가고 네. 앞으로 내요. 네. 그러니까 저는 몇 끼를 갖다가 불 뜰 때마다 울어야 됐거든요. 네. 눈물이 눈물이 절로. 나지요. 네. 근데 그날은 지가 저기 어머님 네. 그 숨이 차셔서 언제든지 상을 안고 계세요. 그러면 제가 등을 이렇게 문질러 드리거든요. 네. 근데 그때 깜빡잠이 들었어요. 네. 깜빡잠이 들었는데 아버님께서 얘야 그리고 네. 부르세요. 그래서 네 그러니까 내가 목이 좀 마르다 그러셔요. 네. 근데 저는 시아버님을 그때도 이해를 했어요. 네. 4년이나 마님이 그렇게 편찮으시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약주 하나가 위로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가 참 술을 잘 담가요. 네. 왜냐하면 그때 이로 어떻게 술을 삽니까? 네. 그러니까 집에서 누룩부터 누릅니다.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숨겨두죠 강 속에. 네. 술만 잘 그 빚으신 게 아니고 연탄도 잘 만드셨다고 그러는데 아니 그건 분탄이죠. 그런데 그걸 그 손수 만드셨다면서요? 그렇죠. 네. 근데 그 약주를 근데 그때 3시예요. 이 마루에 걸린 괴종시가 3시를 쳤습니다. 새벽 3시요? 네, 새벽 네. 3시예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재빨리 나갔어요. 근데 재빨리 나가지도 못한 것이 제가 패불떼기였었어요 그때. 아. 그래서 힘이 들어 죽을 지경인데 그냥 마루에 불이 꺼졌습니다. 네. 그 남포입니다. 네. 남포 큰일 났다. 근데 그 달이 밝아서 광까지는 그냥 갔어요. 네. 그때는 석유 한 방울이 피 한 방울이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해서 남포불을 우선 켰는데
화를 이렇게 해줘보니까 불이 꺼졌습니다. 네. 그래서 막 거기서 정말 눈물이 저절로 났어요. 이불 어떡하나. 제일 고생이 불 피우는 건데. 네. 근데 숯도 지금은 뭐 참숯도 안 쓰지 않습니까? 네. 불편하다고. 참숯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네. 꼭 끈 숯입니다. 네. 옛날에 불 때 가지고 이제 그 덜 삭은 거를 꺼놓지요. 네. 근데 그 숯가마가 뒤곁에 있어요. 네. 근데 뒤곁에 산소가 계시거든요. 근데 그 산소가 옛날에 무덤이 있다 이런 네. 말씀이시군요. 네. 근데 그 산소가 성물이 많은 산소였었어요. 네. 옛날에 뭐 높이 오신 분이랍니다. 네. 근데 그게 달빛 아래 이렇게 서 있는 건 정말로 무섭습니다. 네. 그건 지금도 무서울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만 22살밖에 안 됐어요. 네. 그래서 거기에다 또 그 네, 아기를 그리고 가지시고 네. 그런데 그거를 어른의 말씀이니까 그 분부를 어길 수 없으니까 뒤에 아주 엄동설한이죠. 네. 그래서 그때가 12월이었었던 것 같아요. 양력으로.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그 이제 산소를 보기 싫죠. 무서워서 네. 이러고 보는데 어떻게 여기가 차요? 네. 그래서 만져보니까 머리가 하나도 없어요. 머리가 요만큼 있는데 네. 머리가 어디 갔을까 싶었더니 그리고 머리가 어디 갔을까 보는데 앞을 보니까 그 벽에 도깨비가 서 있는 겁니다. 네. 근데 머리가 그냥 커다란 도깨비가 서 있어요. 네. 그래서 확 하고 주저앉았어요. 네. 주저앉았는데 눈을 감았다 이렇게 보니까 저기 그것도 주저앉아 있어요. 네. 서 있지 않고요. 네. 그래서 마음을 가다가 보니까 내 그림자다. 이거 그때 깨닫습니다. 네. 근데 머리가 왜 저 모양이야? 하고 봤더니 머리가 전부 곤두서 있는 겁니다. 완전히. 그래서 목덜미가 찼던 거예요. 네. 근데 저는 머리가 뭐 공포나 경로했을 때 머리가 곤두선다는 걸 문학적 표현인 줄 알았습니다. 과장된 네. 표현인 줄 알았는데 생리 현상입니다. 그때 제가 경험했어요. 네. 머리가 완전히 곤두서 있어요. 하하. 그러니까 그 도깨비 머리가 컸던 거죠. 네. 문단에서 글 쓰시던 분은 언제 자주 교육을 하셨습니까? 제가 그 당선이 되고요. 네. 그 역사를 흐른다가 저 연재가 됐는데 문단에 조그만 화제가 됐답니다. 네. 한무슬이라는 사람이 누구냐. 네. 한 번도 얼굴도 못 보고. 네. 근데 그때는 어른께 장에 갔다 와도 좋습니까? 왜 여쭤보고 나갑니다. 네. 장에 갔다 오겠습니다는 아닙니다. 그거는 보고니까. 네. 그런데 어디를 가도 저희 본댁에 잠깐 갔다 와도 좋습니까? 네. 그 예쯤은 할머님께서 네. 본댁에는 왜? 그러시면 못 가는 겁니다. 아하. 네. 그리고 갔다 오느라 하면 몇 시까지 오느라 해서 한 30분 늦었다가 아주 걱정드린 일이 있어요. 아. 그런 건 아주 무서우셨어요. 네. 그래서, 네, 말씀하세요. 그래서요, 지가 간 일이 없지요. 네. 간 일이 없는데 한 분 모 선생님이 오라고 그러셨어요. 모윤숙 선생님 말씀하시는 겁니까? 근데 지가 몸이 그렇게 약하면서 저식네요. 네. 그래서 한 번도 우유를 먹여본 일이 없습니다. 네. 모유를 길렀어요. 네. 근데 모유를 기른다는 그게 어엿한 명분이 있기 때문에 어른들이 아기를 안 봐주세요. 네. 그러니까 어딜 가면 꼭 업고 갑니다. 그래서 모 선생님 뭐라 그러시고 안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포대기 있죠? 이렇게 네, 업고 네, 갔어요. 네. 그랬더니 너 그러니까 비서 아가씨가 굉장한 미인인데 막 허리를 꺾고 웃으십니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모 선생님 이렇게 보세요. 네. 보시더니 절 보고 비서 보고 네. 왜 우느냐고는 안 그러시고 저보고 이 답답아 새끼가 그렇게 자랑이더냐 그러셨어요. 네. 네. 자랑이라고 애기를 본 게 거기까지 아니고 업고 온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시고요. 아마 여류 작가가 애기 없고 회의에 가는 건 처음이었겠죠. 네. 저 네. 때문에 그랬어요. 네. 근데 그 저 시댁에서는 소설을 쓰는 것에 대해서 아시고 계셨습니까? 모르셨죠. 네. 밤에만 쓰니까. 네. 네. 그럼 그 고된 시집살이에 또 밤잠을 못 주무시고 글을 쓰시고 그것도 그냥 쓰는 게 아니고 꼭꼭 쓰시면은 당선이 됐다 그러면은 얼마나 그게 힘드셨을까요? 네. 그거야 지가 재수가 좋아서 그랬어요. 지가 응모했을 때 네. 저보다 잘 쓰는 분이 응모는 안 하신 까닭이죠. 선생님 말씀은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예, 73년도에는 참 그 부덕과 여러 가지 그 좋은 평을 받으셔서 신사임당 상을 받으셨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송구예요. 받은 상 중에 제일 송구한 게 그 상입니다.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네. 작품상이 아니고 인격상이니까 네. 제 인격이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끝내 네. 이력서도 안 드렸어요. 네.
싫다고. 네. 그런데도 상을 주시던가요? 글쎄요, 그분들이 착각하신 거죠. 그 글 쓰시는 일이 그렇게 나쁜 일이 아닌데 시댁에 왜 알리질 않으셨을까요? 옛날에는 이 사대부가에서는요, 네. 저기 진서 같은 거 공부하면 안 되지요. 네. 그건 재산가의 따님도 안 합니다. 그건 절대로 제가 여러분께 다 해줘봤어요. 저희 집만 그런가 했더니 옛날에는 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허난스러우니 왜 그렇게 구박을 받았습니까? 진서 공부했기 때문에 그 원인이 하나입니다. 그래서 소박받은 거 아닙니까? 공부를 전혀 하면 안 되겠군요. 알아도 모른 척. 네. 알아도 발표해서는 안 됩니다. 네. 남편 되시는 분도 모르셨을까요? 아니 그 사람 알았죠. 왜냐면 제가 원고지를 살 수가 없으니까 네. 신랑 보고 서울 가거든. 저희 시골 그때 경기도 네. 시골에 사는 네. 원고지 좀 사다 주세요. 그랬더니 벙어리인 줄 알았더니 말한다. 저도 뭐 모든 게 귀찮고 재미없어서 말을 잘 안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원고지는 왜 그래요? 네. 원고지 좀 사다 주세요. 그러니까 몇 장 그럽니다. 그래서 네. 한 2,000장. 왜냐하면 장편이니까 1,500장이에요. 써야 되니까요. 네. 그러니까 파지를 생각하시고. 네. 네. 그러니까 뭐 신랑이 너무 놀라서 뭐 네. 주저앉을 지경입니다. 네. 그런데 갔다 왔을 때는 한 첩도 못 사왔어요. 한 첩이 100매지요. 네. 한 50매인데 아주 지질이 나쁩니다. 네. 왜냐하면 종이 난 시대입니다. 그땐 또 종이가 종이도 있을 또 수가 그렇게. 없지요. 네. 네. 그래서 할 수 없이 금융조합에 뭐 구석에 있는 시험지 같은 종이를 얻어왔어요. 네. 얻어와서 등사판으로 바둑판으로 원고지를 만들었죠. 네. 원고지가 지금 못 만듭니다. 네. 그건 복잡하니까 네. 국민학교 1학년이 기억년 쓰는 네. 그걸 칸을 쳐가지고 연필로 썼습니다. 네. 펜이나 잉크도 없었지만도 지가 가져간 건 어디로 간지 없고요. 그런 생활하는 네. 동안에. 근데 설사 만년필이 있었다 해도 지가 꼭 누워서 쓰거든요. 지금도 잘 누워서 씁니다만 하루 종일 중노동을 하기 때문에 밤에는 앉아있을 기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벽에 종이를 대고 연필을 쓰면 저 만년필이나 잉크가 안 나옵니다. 네. 근데 연필도 아주 조잡한 연필이죠. 네. 그때. 또 그러고 또 종이를 아끼자니 만년필 쓰시면 파지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연필로 쓰시면 지우셔도 지우개 되잖아요. 없어요. 지우개도 그때 없으세요? 없어요. 지우개도 없으니까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네. 그 같은 네. 나라에 살고 네. 있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네. 네. 정말입니다. 네. 네. 지우개가 그렇게 귀한 없었어요. 시대. 그리고 있어도 너무 조악해서 안 지워집니다. 때만 묻지. 네. 장편, 중편, 단편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선생님이 작품을 통해서 추구하는 세계는 어떤 세계입니까? 저는요. 네. 아이들 옛날에 뭐 교육을 어떻게 시켰느냐 하실 때 여러분이 물어보시면 저는 늘 대답을 이렇게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아이들한테 이랬습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있어도 네. 높은 사람과 얕은 사람은 없다. 네. 그렇게 가르쳤어요. 네. 근데 얼마 전부터 아니다. 이 세상에는 좋은 사람도 나쁜 사람도 없다. 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축복을 받은 순간에는 악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도 굉장히 훌륭한 일을 하고 또 마가 깃들였을 네. 때는 아주 훌륭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큰 실수를 하는 것이다. 네.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건 굉장히 가변적인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한 사람 안에 신과 악마가 동거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러한 가변적인 그리고 신의 영역에서 악마의 영역에 이르는 그 방대한 영역을 차지하고 있는 인간 영혼이라든가 네. 또 거기에 지배되는 사람들의 우행이라든가 네. 또 뭐 조금 더 훌륭한 거라든가 그런 걸 제가 추구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큰 거보다도 제가 워낙 거진 폐쇄된 세계에서 일생을 살아왔으니까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깥에 나간다 해도 이 순간이면 이분들 다 다시 안 만나고 제 집으로 들어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역시 자기 자신이 큰 문제가 됐겠지요. 근데 자아에서 출발해가지고 더 큰 거에 합친 것을 내 안에 가지고 싶고 그걸 추구하고 싶다. 그래서 역시 인간이죠. 인간을 추구 모든 면에서 특히 인간의 치행, 치유, 바보스러운 일, 모자란 일 이런 걸 통해서 좀 인간을 더
추적해보고 싶다고 네. 생각해왔어요. 지금까지 원로 작가이신 한무숙 선생님과 얘기를 나누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한무숙 선생님이 그동안 쭉 써오신 주요 작품의 그 연보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 선생님 그 연보 대충 저희들이 중요한 작품만 보았습니다만은 그동안 어쩌면 그렇게 그 가정 주부로서 어려움을 겪으시면서도 저런 주옥 같은 작품을 쓰셨는가 참 대단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엔 마침 그 선생님과 가까이 지내시는 여류 소설가이신 그 구혜영 선생님 나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좀 구 선생님을 잠시 만나 뵙겠습니다. 네. 선생님 안녕하셨습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렇게 한무숙 선생님을 모시는 자리가 돼서요. 그래서 나와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대단히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한 선생님은 어떤 인간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고 인간적인 면은 어떤 데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까? 지금 다 들으셨겠지만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한 선생님은 주로 무대가 가정이세요. 네. 가정이시고 쓰시는 작품은 아까도 말씀하셨지만은 인간과 신과 악마가 공존하는 인간 세계, 아주 넓고 깊고 그러한 문학 세계를 가지고 계시면서도 아주 그 요조 숙녀로서 네. 현모 양처의 네. 전형 같은 그런 생활을 하시고 계세요. 네. 그래서 선생님의 보통 그 모토로 하시는 말씀이 네. 생활은 평범하게, 네. 문학은 비범하게라고 말씀을 네. 하시는데 문학의 비범함은 저희들이 작품을 통해서 익히 알고 그런데 저는 그 일상생활이 한무숙 선생님처럼 비범하신 부인이 없으시지 않을까 그렇게 평소에 생각합니다. 선생님은 저 문학도 저렇게 완벽주의자세요. 네. 그래서 도스토옙스키 작가 정신을 영향을 받으신다. 네. 또 형식 면으로는 토마스 만의 장인 정신을 영향을 받으신다. 네. 그리고 아주 해박하세요. 네. 그래서 그 언어도 아까 네. 말씀하셨듯이 누구보다도 다듬어진 그런 네. 언어를 구사하시는데 네. 그 표준어뿐만 아니라 방언에 있어서도 네. 완벽한 것을 가지고 계시고 어. 또 한국어에 대해 모국어에 대해서만 그러신 게 아니라 네. 외국어에 대해서도 영어, 일본어 네. 글을 다 읽으시고 소화하시고 그 나라에 가서 그 나라 말로 강연을 하실 정도로 그렇게 하시고 네. 한문에 대한 조예도 깊으시고 네. 근데 저는 아까 그 저 신사임당 상을 사양하셨다고 말씀을 또 네. 처음 들었습니다마는 가장 누구보다도 신사임당 상에 어울리는 네. 그런 선생님이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그뿐 아니라 저는 지금까지 대개 네. 2번을 가봤어요. 네. 근데 한 번은 선생님께서 저희 여류문학인회 회장님으로 계실 때 네. 연말에 네. 한 번씩 만나는 그 모임 있잖아요. 네. 그때 대개 저희들 다 초대를 해주셨는데요.
그 음식을 손수 다 만들으셨어요. 네. 근데 그 음식을 먹기가 너무나 아까웠게 네. 보기에도 예술품이고 맛도 네. 예술에 가까울 만큼 네. 맛있게 네. 그렇게 하시고 그 36년 동안 계시다는 그 명륜동 네. 댁, 그 네. 한옥 거기가 구석구석에 어떻게 그렇게 정갈하시고 네. 그걸 다 손수 그렇게 다듬으시고 청소를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네. 또 이렇게 키우시는 무슨 하다못해 그 조그만 난초까지도 네. 그렇게 잘 꽃을 피우시고 그랬어요. 네. 저는 선생님 배울 때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한 가지 재주밖에 안 주신다는데 네. 어떻게 저렇게 여러 가지를 주셨을까? 네. 특별한 은혜를 받으신 분이로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가끔 모임이 나오실 때마다 아주 요즘에 유행에도 떨어지지 않으시고 네. 이쁜 그런 옷을 입고 나오세요. 네. 근데 이거 알고 보면 이것이 10년 된 옷이다, 뭐 20년 된 옷이다. 또 핸드백 같은 것도 그 소지품도 그러시고 네. 그리고 손을 이렇게 만져보면 저기 손에 네. 이렇게 딱딱한 것이 맺혀 있어요. 굳은. 네, 굳은 살이. 네. 근데 그게 작품 때문만이 아니라 그 가사에 그렇게 네. 가사가 많으세요. 네. 그걸 완벽하게 하세요. 네. 그렇기 때문에 참 후배로서 네. 저렇게 따라가기는 이미 가망이 없고 네. 저런 선배님이 물 모시고 있다 하는데 네. 큰 자랑과 네. 더 많은 분들이 네. 한무숙 선생님 같은 네. 부인이 되셨으면은 네. 좋은 어머니, 좋은 부인, 네. 아내 이렇게 돼서 저희 사회가 아주 더 좋아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 자리에 그 한무숙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평소 만나시면은 꼭 여쭤보고 싶었던 말씀이 있으신 분은 질문을 해주십시오. 네. 네. 선생님께서는 그 어려운 시련 가운데서도 꿋꿋하게 자기 자신의 삶을 지켜오셨고 또 많은 작품 그 중에서도 많은 작품을 써오셨는데 그 글을 쓴다는 점에 있어서 글을 쓴다는 것이 어느 특정한 직업인의 점유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것 일반 사람이라면은 모두 다 자기 생각을 정리하여 글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참 글을 쓴다는데 많은 애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께서는 좀 글 쓰는 데 있어서 좋은 비결이 있다면 좀 가르쳐 주셨으면 합니다. 글쎄요. 그 말씀 듣고 보니까 시가 그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좋은 글 쓰는 비결이 있으면 가르쳐 주세요. 그 비결이라는 건 없습니까? 글 알면 더 좋은 글 쓰죠. 네. 그저 자주 써봐야 되겠죠? 글쎄요. 제가 아직은 좋은 글을 못 쓰니까 네. 누구한테 큰 소리를 안 하지요. 그런데 네, 네. 역시 열심히 보고 네. 날카롭게 보고 네. 깊이 생각하고 네. 정확하게 쓴다. 이게 네. 아마 세 비결이 가지 아닌가. 비결이 아닌가 네. 싶어요. 네. 네. 또 딴 분 없으실까요? 네. 네, 선생님께서는 일생 동안 이렇게 병과 함께 사시면서도요 계속 글을 써오셨는데, 그러니까 아픈 몸으로 이렇게 계속 글을 쓰실 때 어떻게 이렇게 써오셨는지, 그리고 또 소설이라는 거는 분량도 많은 것 같거든요. 특별히 힘이 많이 들 텐데, 그러니까 소설을 쓰시게 된 데는 어떤 특별한 연유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맨 처음에 처음 어른 그 병관하고 근데 사실 어른의 배설물은 좀 더럽습니다. 네. 그런데 그는 좀 나쁜 약한 병을 앓으셔서 어떤 때는 하루에 30번 이상을 싸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며느님은 저 하나입니다. 네. 그러니까 암만 치는 사람도 그 어른 배설물 처리는 안 해줍니다. 네. 그걸 제가 혼자 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지가 하면서도 나중에 더럽지 않습니다. 뭐 하루에도 수십 번 만지니까 안 더럽는데 네. 그래도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래서는 안 되지. 왜냐하면 제 자신에 대해서 좀 착각을 하고 있었어요. 네. 나는 평범하게 살다 죽으면 안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착각이지요. 그런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된다. 이게 내 있는 모습은 아닌다. 그럼 달리라도 네. 어떻게 편법을 써서라도 사람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내가 살아있던 자기 생존을 확인하려면 그 환경 아래에서는 글이라도 써야 됐습니다. 그림은 지극히 간단합니다. 동기는 그림은 도구가 필요하고 공간이 필요하고 또 광선이 필요하고 재료가 필요한 게 많습니다. 근데 글은 시험지에 칸을 치더라도 연필 하나하고 종이면 됩니다. 네. 그래서 방법이 간단해서 네. 그림 못 그리는 그 안타까움과 또 인간 이하라고 생각한 거 자기가 조금 잘났다고 생각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약하니까 남들이 우해주는데 자기가 잘났어 우해준 줄 알았어요. 네. 그런데 시댁에 가니까 뭐 아무것도 아니더만요. 네. 그러니까 나는 뭔가 네. 그래서 자기 현실할까요? 그리고 또 고백하고 싶은 게 많죠. 네. 그러니까 억울하다. 그러니까 억울한 거하고 방법이 간단한 거 때문에 글을 쓰시기 글을 썼습니다. 또 딴 분. 네. 선생님께서는 신춘문예 심사위원으로도 여러 번 일하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신춘문예의 그러니까 특색이 있으면 무엇이고요? 그다음에 많은 무명의 작가 지망생들이 신춘문예에 임하는데 유의할 점이 있으면 무엇이 있겠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저는 정직하게 말씀해 줘서요. 신문에 신춘문예 심사는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헌상이라든가 다른 신문만 안 했지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네. 근데 신인에 묻혀있는 신인을 발굴한다는 건 기쁨입니다. 네. 그래서 신선한 작품에 접했을 때 아주 큰 기쁨을 느끼는데요. 사실 고통입니다. 네. 많은 생원걸 읽어야 되니까 뭐 굉장히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역시 신인은 새소리로 새로운 말로 새로운 이런 사물로 가지고 노래를 불러야겠죠. 네. 새로운 주제로. 네. 그게 제일 그거고요. 또 방법적으로는 글씨를 깨끗하게 쓰세요. 네. 글씨를 너무 더럽게 쓰면요. 심사위원들이 싫어합니다. 읽기가 힘이 드니까. 네. 그러니까 글씨를 원고를 깨끗하게 하시고 신이니까 신선함을 가지고 하시고 그리고 저는 특별히 요령이 있다는 것은 거짓말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작품은 언제나 좋은 겁니다. 네. 좋은 걸 쓰시면 되시는 겁니다. 자기의 음성으로. 네. 선생님 이렇게 그 연세에 비해서 퍽 이렇게 젊어 보이시거든요. 네. 아직도 참 젊어 보이니까. 네. 그런데 저희 집에 그 외가의 내력이 네. 좀 젊어 보인다는 집안입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께서도 68에 돌아가셨는데 그 미사포 쓰신 모습이 그 이제 관속이죠. 네. 하도 아름다워서 장례를 지내는 게 아까웠습니다. 근데 저희는 어머니만 아주 못한데 제 말쓰기도 네. 나이가 많습니다. 그런데 뭐 30대 초로 보이죠. 네. 네. 그건 집안 내력입니다. 그렇군요. 제가 뭐 지금 그렇게 그 병을 많이 이렇게 쭉 그 병고에 시달리신 분 같지가 않아요. 지금 저희들이 뵐게요. 앞으로도 그렇게 건강하시고 좋은 글을 더 많이 쓰실 분으로 왜냐하면은 연세가 많아질수록 딴 분에 비해서 선생님은 쭉 그 어렵고 하시는 일이 많고 시집살이를 하시면서도 계속 글을 쓰신 분이기 네. 때문에 앞으로 더 많은 작품이 나오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바쁜 시간에 이렇게 시간을 주시고 살아오신 그 재미있는 말씀, 유익한 말씀 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로 작가이신 한무숙 선생님을 오늘 이 자리에 모시고 선생님의 작품의 세계와 또 인생살이에 대해서 허심탄회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밤늦은 시간까지 대단히 고맙습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